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증외상센터 전세계 86개국 탑10, 13개국 1위에 오르며 전세계 2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정치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초록불에 건널목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춘다는 것도 정치적 결정입니다. 우리가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더 많이 먹을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더 많이 먹을지도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 정치적 결정이 정책이 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억압할지, 문화의 자유를 보장해서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릴지도 모두 정치입니다. 중국처럼 정치, 종교적인 영화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던가 우리처럼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게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모순된 말은 정치적 이야기는 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정치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고 모르는 그저 정치란 정치인들만 내뱉는 특별한 계층만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립을 내세우고 모든 세상을 양비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정치에 가장 많이 지배되면서 자신이 정치를 가장 잘 안다는 듯 거들먹거리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에 가장 쉽게 속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의 표 차이로 내란 수위가 당선이 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혼란과 퇴행이 된 이유도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며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그 중도를 가장한 무식한 부류의 탓이 가장 큽니다. 요즘 내란 수계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비론을 내세우고 부정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또다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태균이 했던 수법으로 여론조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론조작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력을 위해 이런 뻔뻔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말한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모르는 무식한 세력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딱 넷플릭스가 미드 나이트 에이전트를 띄우기 위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증 외상센터를 남의 자식 취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순위 조작이나 예고편 홍보, 지역별 차별 방영까지 하면서 K-드라마를 견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드와 K-드라마의 제작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10분의 1에서 지금은 5분의 1 정도로 제작비 차이가 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드의 제작비가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비싸게 제작비를 쏟아부어서 만든 미드가 5분의 1 제작비 수준의 K-드라마에 매번 1위 자리를 내주는 자체는 경제성 면에서 실패한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꼼수를 써서라도 1위로 올려야 하는 내부적인 힘이 항상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엄청나게 미련한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매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언제든 전세계 1위여야 하고 이 전세계 1위가 무너지면 지금껏 쌓아놓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집어삼킬 만큼 경제가 커지자 미국은 단칼에 일본 경제를 몰락시켰고 이번에는 중국이 무섭게 미국의 경제를 추격하자 또다시 중국을 고립시켜 고사시키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신압으로 한국의 문화 한류가 점점 커지자 처음에는 이윤 차원에서 이용했지만 점점 커져서 호랑이 새끼가 되자 이제 스스로 견제하고 상위 갭을 씌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중증 외상센터는 북미, 남미, 유럽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예고편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으로 꾸역꾸역 전세계 2위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에이전트는 지금 전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비슷한 스파이 액션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눈에는 별 색다른 것이 없는 드라마로 여겨집니다. 결국 이 차이는 시청자 평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이트 에이전트는 IMDb 평점 7.5점, 중증 외상센터는 평점 8.5점입니다. 초등학교 성적으로 본다면 75점짜리가 85점짜리를 성적으로 계속 이기고 1위에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올라온 미드가 경쟁하는 K드라마보다 시청자 평점에서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 1년 동안 미드만이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드는 막대한 광고 홍보와 예고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K드라마는 이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예고편 홍보를 지역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파는데 미국 제품은 입구에 엄청나게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서 팔고 한국 제품은 아무도 가지 않는 구석에 숨겨놓고 찾는 사람들만 보여주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정 경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넷플릭스의 정책이고 정치입니다. 이렇게 미국 OTT 회사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내란 수계를 이제는 양비론으로 급기야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미국 글로벌 OTT들이 K 콘텐츠를 아시아에서 구독자 확보용으로 사용하고 계속 버리는 토사구팽을 하고 있다면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너무나 게임이 안 되는 센 상대이니까 그들의 가랑이에 기어들어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얻어먹고 인생 가늘고 길게 가지 아니면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 바에야 우리도 국산 글로벌 OTT를 만들어 맞서자.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 또한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과거 80년대의 미국은 그야말로 슈퍼파워, 세계 1위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기침 한 번에 나라가 거의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계속 힘이 빠지고 있고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도 80년대 일본처럼 순식간에 몰락당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유럽도 중동도 미국의 힘이 계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또 80년대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경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경제적 싸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기인 문화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눈으로 보이는 곳을 공격하면 그만이지만 문화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처럼 공기처럼 아무리 공간을 벽으로 막아도 언젠가는 서서히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삼성 반도체와 현대자동차를 미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미국 문화가 점령한 지역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은 미국의 슈퍼파워로도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이트 에이전트를 아무리 홍보를 하고 1위를 하려고 바둥대어도 우리 문화가 계속 잠식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에서 중증 외상센터 때문에 전세계 올킬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짝퉁 K드라마 엑소키티 같은 드라마를 만들고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같은 쇼를 만들어 짝퉁 한류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생산해내는 K드라마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대 자본에 우리의 한류가 껍데기만 한류고 속을 들여다보면 메이드 인 USA 상표를 붙이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끝없이 K드라마를 베껴 아류작을 내놓고 있고 세계 일부 사람들은 이제 로맨스물은 K드라마인지 중국 드라마인지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우리 한류를 지키고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란 수계처럼 넷플릭스 CEO를 만나 미국 자본이 우리 드라마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박수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란 우리 K드라마 시장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어 껍데기만 남지 않게 우리 자본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에게 이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계속 꼼수를 쓰며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국산 글로벌 OTT를 빠른 시기에 추진해서 넷플릭스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증 외상센터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직 웹툰을 완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백 박사님과 기자소녀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시즌2가 필요해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즌2가 필요합니다. 비상. 환자의 혈액을 취취하고 다른 의사들을 놀라게 하는 그 섬세함은 훌륭합니다.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 100% 사랑합니다. 이 시리즈는 미쳤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것이 멋지고 재미있고 상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새로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즌2도 제발 나는 외향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여주인공과 로맨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주지훈 덕분에 나는 하루도 채 안 돼서 이 쇼를 몰아보고 싶은 마음에 푹 빠졌습니다. 젠장.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디테일과 모든 게 수고하셨습니다. 왜 에피소드가 8개밖에 없나요? 맙소사 이 드라마를 정말 사랑해요. 시즌2도 만들어주세요. 나도 이 웹툰을 좋아하는데. 적극 추천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매력적입니다. 시즌2도 제발. 꽤 과소평가된 드라마 너무 좋았음. 이틀 만에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놀라워요. 멋져요. 환상적이에요. 주지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예요.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시즌2가 필요해요. 방금 에피소드 8화를 마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진 캐스팅이에요.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제목이 너무 진부하고 지루해서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 에피소드 4화에 왔고 지금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흥미로웠어요. 백 박사는 미친 듯 하고 양 박사는 눈을 떴다. 이것을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당장 시즌2가 필요해요. 제발.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에피소드가 8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짧았습니다. 다 본 후에 더 많은 에피소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꽉 차 있고 재밌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시즌2 제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닥터 헬리콥터 씬까지 마지막 회에 있는 줄도 몰랐네요. 너무 짧아서 화가 났습니다. 왜 에피소드가 8개밖에 없나요? 더 많은 에피소드 시즌을 추가해 주세요. 주지훈의 백박사 연기가 마음에 듭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 반응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상하게 탑10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거의 모든 북미와 남미 국가에서 모두 탑10에 있지만 요즘 영국에서 거의 K-드라마가 순위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해드렸지만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중증외상센터는 계속 순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